예, 10.2절은 그래프 용어와 특별한 그래프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프 용어를 먼저 좀 몇 가지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에 많이 나오는 그래프들의 종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네.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그림만 잘 기억하면 돼요. 그죠? 그래프의 기본 용어. 먼저 두 벌텍스 U하고 V가 엣지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U하고 V를 인접한다 또는 이웃한다라고 말한대요. 그렇죠?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 버텍스를 연결해서 네, 두 버텍스가 있을 때 이렇게 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뭐 인접한다, 이웃한다라고 말하면 괜찮은 표현인 것 같죠? 바로 기억도 되고. 네. 영어로는 adjacent라고 표현해요. 네. 그 다음에 기호로는 이렇게 써요. U하고 물결 V 하면 아 U하고 V가 엣지로 연결되어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해요. 그 다음에 이때 V는 U의 이웃이라고 얘기해요. 네. 그 다음에 NV다 라는 건 뭐냐면요. N이 어디서 온 거냐면은 네이버에서 온 거예요. 네이버. 이웃. 그러니까 N 괄호 열고 V는 뭐겠어요? 안 나와요? 네. 네. 네이버. 네. 네. 그래서 뭐냐면은 V의 모든 네. V의 모든 이웃들의 집합이에요. 됐어요? 네. NV는 V의 모든 이웃들의 집합이에요. 그 다음에 V의 차수다. 영어로 디그리라고 해요. 영어 표현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중간에 그 교재를 좀 영어 교재로 바꿀 건데 그때 좀 나올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바꾼 괜히 얘기했다 지금 갑자기 아 교재를 바꾼다고 해서 여러분이 사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다른 보충 교재에서 제가 올려놨을 텐데 그죠? 그걸 갖다 쓸 건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책에 그래프의 용어들이 많이 그 그래프 이론 공부하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랑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책으로 이제 중간에만 좀 쓸 거예요. 네, 하여튼 오늘 강의 중에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영어 교재를 쓴다고? 막 이러면서 네, 이렇게 해볼게요. V의 차수 디그리는 뭐냐면요, V에 붙어 있는 선들의 수래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은 뭐 얘는 좀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뭐 그러니까 V에 만약에 엣지가 3개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것의 디그리는 3 그렇게 정의한다라는 얘기예요. 루프는 정점 차수에 2번 가산한다. 뭐 두 번으로 한다. 그러니까 점이 있고 루프가 있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점에 선이 몇 개 연결되어 있어요? 2개잖아요. 그래서 2번으로 센다는 얘기예요. 그죠? 되게 어렵게 써놨네 말을. 이거 기호를 DEG 괄호 열고 V 이렇게 써요. 뭐 다 별거 아니에요. 예제를 통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이렇게 그래프가 하나 있어요. 그죠? 그래프가 하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그래프에는 항상 이렇게 버텍스마다 이름들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보죠? 이거 맞나요? A는 B하고 연결이 되어 있나요? 되어 있고 A는 E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A는 C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안 되어 있는 건 우리 하듯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는 게 다 맞는 표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웃들을 볼게요. B의 네이버들은 뭐예요? B하고 연결되어 있는 버텍스들을 다 찾으면 되겠죠. 뭐예요? A, E, D, C 다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A의 네이버는 뭐예요? B, E. D의 네이버는 네, E, B, C가 되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디그리. A의 디그리는 뭐예요? 이 2개 연결되어 있으니까. C의 디그리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세면 돼요. C의 디그리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몇 개가 나갔나 C에서 그것만 세면 돼요. 그죠? 네. 그 다음에 E의 디그리는 4. 그죠? 네. 그 다음에 다음 거 한번 볼까요? A의 디그리는 뭐예요? 이런 거 다 세란 말이에요. 나간 게 몇 개인지. 셋, 넷, 다, 여섯 개고. 그 다음에 D의 디그리는 하나, 둘, 셋. 그죠? 그 다음에 D의 네이버는 C가 있고 A는 아니죠. D하고 A하고는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그죠? D도 넣어야 되죠.
D하고 D가 D의 이웃이잖아요. 자기 자신하고 자기 자신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D의 네이버는 뭐냐면 괄호 열고 CD 괄호 닫고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B의 네이버는 뭐예요? B, C, A. 그죠? 네. A, B, C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네이버 할 땐 집합 표시해야 돼요, 여러분. 네. 이웃들의 집합이니까. 네. 여기까지 좀 정리하세요. 한 1분 정도 줄 테니까, 네, 뭐, 정의, 기호 이런 것 좀 정리해 보세요. 이제 정리를 나가기 전에 약간, 네. 질문 있으면 하세요, 지금까지. 뭐, 10.1절도 좋고 2절도 좋아요. 뭐, 아무 질문이나 좋아요. 네. 중요하진 글쎄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LDC 넘버가 낮다고 뭐 좋은 수학자고 높다고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어하는 숫자인 거지. 뭐 그게 그렇게 뭐 그 수학자를 평가하는 숫자는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분야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LDC랑 비슷한 분야라면은 낮은 거고 먼 분야라면 높겠죠. 그죠? 그러니까 네. 근데 뭐 LDC 넘버는 다 자기가 얼마인지는 알 수 있어요. 왜냐면은 수학의 그 사이트가 있어요. 그 수학자마다 논문을 다 올려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 사이트에도 가보면은 나와요. 그 자기 이름을 치면은 LDC 넘버가 얼마다 이런 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 관심 그냥 궁금해서 보는 정도의 숫자예요. 네. 또 질문 있나요? 네. 그럼 다 정리됐어요. 넘어갈까요? 네. 아, 넘어가기 전에 까먹을까봐 또 얘기를 하면 저기 그 여러분 질문 같은 거를 좀 받는 시간을 따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질문이 있는 사람이 숙제라든지 아니면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 경우에 질문할 사람이 좀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화요일 날 12시에서 1시 사이에 저기 차미리사관 436 그러니까 수학과 사무실 바로 옆에 거기에 여러분 선배가 한 명씩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거나 이산수학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뭐 그런 가서 질문하면은 다 질문을 받아주고 1시간 동안 그런 시간이 있을 거니까 네 이용 많이 하세요. 네, 네. 그리고 또 보면은 어 제가 며칠 전에 이메일 하나 받았는데 권다영 학생인가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메일을 보냈냐면 숙제 이외에 다른 문제들을 더 풀어봤대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답을 확인할 수 없겠느냐라고 질문을 해서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교재에 대해서 모든 답이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제가 숙제 낸 문제 말고 다른 문제를 더 풀고 싶다. 그러면은 그런 거를 솔루션을 볼 수 있게 할게요. 근데 약간 문제가 되는 걱정이 되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숙제 내기도 전에 막 봐갖고 답을 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좀 여러분들이 약속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숙제 다 제출한 다음에 그 지난 다음에 뭐 확인을 하는 거 그런 거는 할 수 있게 할게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지금 제본을 맡겨놨어요. 도서관에 다음 주 월요일이면 제본이 된대요. 그러면 그 이후에 여러분들 수학과 저기 사무실에 제가 맡겨놓을 테니까 일단 화요일 날 그 12시에서 1시 사이에 시간이 되는 학생들은 그때 가서 그냥 같이 보면 되고요. 질문도 하고 그 답도 보고 이렇게 하면 되고 그때 만약에 시간이 안 되는 학생들은 그 수학과 조교실 가서 뭐 답 뭐 추가로 풀었는데 확인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확인할 수 있어요. 네. 됐죠? 네. 그리고 또 수학과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학을 같이 듣고 있잖아요.
미적분학도 사실은 문제를 많이 푸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강의에서 숙제도 있고 이제 그런 거 또 일단 다 한 다음에 추가로 더 문제를 풀고 싶다라는 학생이 있으면은 뭐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학생이 있으면은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오늘. 그래서 좀 그룹을 만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공부할 사람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 미적분학에 많이 보는 책이 있어요. 다른 책이. 그러니까 그 책은 장점이 뭐냐면은 그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외국 책이어서 답이 다 있어요. 답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풀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책을 갖다가 어떻게 책이랑 그 답안을 갖다 놓고서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게끔 제가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더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은 저한테 뭐 연락을 주세요. 그럼 뭐 그렇게 뜻이 맞는 학생들이 있으면 같이 공부하면 좋잖아요. 그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보죠. 오케이. 이제 광고는 끝나고, 네. 이제 넘어갈게요. 악수정리라는 거 해볼게요. 악수정리. 악수정리가 뭘까? 보죠. G를 M개의 모서리를 갖는 그래프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정리의 내용은 이거예요. 각 버텍스의 디그리의 합이 뭐랑 같냐? 엣지의 개수 곱하기 2랑 한 거랑 같다는 얘기예요. 다시 그래프가 있어요. 그럼 각 점들마다 뭐가 있어요? 디그리가 있겠죠. 디그리를 다 더하면 그게 뭐랑 같냐? 엣지의 개수 곱하기 2랑 같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혹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유를 알 것 같은 사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잘 모르겠으면 간단한 예로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얘가 있어요. 그러면은 A, B, C, D, E에 디그리를 다 더하면은 뭐 계산할 수 있겠죠. 계산하고 싶진 않네요. 그게 몇 개가 되면 엣지의 개수가 몇 개예요? 8개죠. 그죠? 그러면 디그리의 합을 세지 않아도 8개 엣지 곱하기니까 16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럼 왜 그게 같을까요? 왜 디그리의 합이랑 엣지의 2를 곱한 값이 같을까요? 뭐 아이디어 있는 사람. 네. 좋은 학생. 네. 뭔가 표현을 했는데, 네. 이렇게. 또, 발표 한번 뭐 이야기 해볼 사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예, 맞아요. 왔다 갔다. 그 이유예요. 네.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할게요. 어떻게 돼 있나? 요거 하나를 생각해보. 엣지가 있고 버텍스가 2개 있어요. 그러면은 이 엣지가 하나 있으면 그곳에 점이 몇 개 연결되어 있어요? 2개죠, 그죠? 그러니까 엣지 하나당 여기에도 디그리가 한번 카운트가 되고요. 여기도 디그리가 한번 카운트 되죠, 그죠? 그러니까 디그리를 다 더하면 엣지마다 2개씩 세지니까 같은 거죠, 그죠? 맞죠? 네, 근데 이래도 약간 왜 그렇다고 같지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우리는 이런 것을 셀 거예요. 요 반을 잘랐을 때 요런 모양이 생기잖아요. 성냥개비 같은 성냥개비를 셀 거예요. 성냥개비를 세는데 2가지 입장에서 셀 거예요. 첫 번째는 버텍스 입장에서 셀 거고요. 2번째는 엣지 입장에서 셀 거예요. 버텍스 입장에서 세면 성냥개비가 몇 개예요? 얘를 중심으로 세면 각각의 버텍스마다 디그리를 계산을 해서
더하면 그게 바로 이런 성량개비의 개수가 되겠죠. 맞아요? 네. 이번에 엣지 입장에서 이 성량개비의 개수를 세면 어떻게 돼요? 엣지마다 성량개비가 몇 개씩 있어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두 개씩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엣지의 개수 몇 개라 그랬어요? m개라 그랬고 m 곱하기 2 하는 거죠. 그러면 성량개비의 개수는 이렇게 세든 저렇게 세든 같을 거 아니에요. 맞죠? 성량개비가 변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세도 저렇게 세도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 세는 방법의 개수가 어때야 돼요?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량개비의 개수를 셀 때 이렇게 세는 것과 저렇게 세는 방법이 있는데 그 두 개수가 같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은 거예요. 그죠?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전문 용어로 더블 카운팅이라 그래요. 그것도 많이 등장할 거예요. 이산수학 수업을 하면서. 카운팅은 세다는 거죠. 카운트. 더블은 뭐야? 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세서 얘랑 얘랑 같다 하면 등식이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걸 더블 카운팅이라는 걸 지금 여러분 처음 배운 거예요. 네. 그럼 지금 이제 보면은 쉽게 이해가 가죠? 여러분 이렇게 제가 쓴 노트 나중에 다 포탈 올릴게요. 이번 시간부터. 아까 대수 시간에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 이거 올려줄 수 있냐고. 이거 포탈에 제가 올릴게요. 네. 그러니까 너무 쓰는 거 이렇게 막 못 썼다고 뭐 그럴 필요는 없어요. 네. 오케이 됐죠? 네, 오케이. 그러면 이 정리는 쉽게 이해가 가죠? 네, 디그리의 합과 엣지의 개수 곱하기 2가 같다. 그 다음에 다음 줄이 있어요. 특히란 말이 있어요. 영어로는 in particular 이렇게 돼 있고 모든 차수의 합은 짝수이다. 맞아요? 모든 차수의 합은 뭐예요? 왼쪽 편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짝수예요? 짝수죠. 어떤 정수 곱하기 2니까 그죠? 짝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첫 번째 문장이랑 두 번째 문장은 어떤 관계예요? 첫 번째 문장이 성립하면 두 번째 문장은 자동적으로 성립하죠. 사실 두 번째 문장은 쓸 필요가 없죠. 첫 번째 문장만 성립하면 자동적으로 되니까. 근데 왜 썼느냐? 요게 더 그러니까 첫 번째만 만족하면 더 당연한 결과지만 이게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이 결과가. 그럴 경우에는 문장을 이렇게 써요. 특히라고 말을 붙이고 영어로는 in particular라고 말을 붙이고 추가로 써줘요. 네. 네. 예를 들면 그래요. 뭐가 있을까? 얘가 안 떠오르네. 네. 우리도 막 뭐 하면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뭐 얘가 안 떠오른다. 네. 뭔가 문장을 말하고 뭐 어떤 부분만 강조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뭐 그런 거죠. 네, 아이디어 뭐 여러분 뭐 없어요? 네, 아이디어 안 떠오른다. 오케이. 그럼 한번 예제 볼게요. 각각의 차수가 6인 10개의 정점을 갖는 그래프에서 몇 개의 모서리가 존재하는가 그랬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각각의 차수가 6인 10개의 정점이니까 뭘 계산할 수가 있어요? 차수의 합이 얼마예요? 60이죠. 그럼 모서리의 개수 뭐예요? 60을 2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30개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서리의 개수의 2배 한 게 60이니까 m은 30이다. 그 다음 보죠. 각각의 차수가 5인 20개의 정점을 가지면 모서리의 개수는 50개 그죠? 왜냐면 디그리의 합이 100이니까 그거 나누기 2 하니까 50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정리해 볼게요. 홀수 차수를 가지는 정점들은 짝수에 있다 라는 정리네요. 홀수 차수를 가지는 정점들은 짝수에 있다. 맞나요? 뭐 예제 한번 볼까요?
여기서 홀수 차수를 가지는 정점은 몇 개 있어요. 얘는 짝수고요. 그죠? 얘도 짝수고 얘는 홀수. 얘는 홀수. 얘는 짝수고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네요. 짝수가 있죠? 근데 이게 이 그래프 말고 항상 모든 그래프에서 성립하냐는 게 질문이에요. 홀수 차수를 가진 정점들은 짝수가 있다. 맞아요? 왜 맞죠?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네, 한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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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굉장히 발표를 잘했어요. 네, 네,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네, 일단은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뭘 썼냐면 지금 숨겨져 있는 것 같지만 귀류법이라는 걸 쓴 거예요. 귀류법. 귀류법은 뭐냐면 이거를 반대를 해요. 반대를 했다고 가정하고 어떻게 해요? 모순을 찾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홀수 차수를 가지는 정점들이 홀수에 있다고 가정하자 라고 시작을 할게요. 홀수 차수를 가지는 정점이 홀수에 있다고 가정하자. 우리의 목표는 뭐다? 항상 중요한 건 목표예요. 목표는 이제 모순을 찾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지? 아이디어는 아까 한보름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뭔가 홀짝의 문제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는 건 뭐 있어요? 디그리 V의 합이 뭐였어요? EM이죠. 여기 짝수잖아요. 그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버텍스의 디그리라는 거의 합이 짝수가 되느냐 홀수가 되느냐의 문제를 좀 나눠볼게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분리를 할 수가 있죠? V가 홀수 차수인 것과 V가 짝수 차수인 것으로 분리를 할 수 있어요. 네, 왜 이렇게 분리를 했느냐? 지금 그러니까 포인트는 그거예요. 홀짝의 문제로 가져가려고 그래요. 이거 여기가 짝수니까 여기 짝수여야 된다. 근데 이 V가 만약에 짝수 차수를 가지면은 짝수를 계속 더하면 무조건 뭐예요? 무조건 짝수잖아요. 그럼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홀수들만 더하는 거잖아요. 홀수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홀수가 됐다가 짝수가 됐다가 홀수가 됐다가 짝수가 됐다 그러죠. 그죠? 더하는 과정에서. 그죠? 그런데 우리는 뭘 가정했어요? 홀수 차수를 가지는 정점이 홀수에 있다고 가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걸 잘 써보죠. 이건 지우고요. 제가 필기할 때 그대로 막 따라서 쓰지 마세요. 저는 막 자꾸 지우고 막 이러거든요. 왜 이렇게 하냐면 저는 이런 식으로 강의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처음부터 옳은 생각으로 쫙 증명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사고발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처음엔 잘못 생각했다가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고쳐서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사실에서 증명이 되고 그 결과물이 여러분 수학의 증명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증명을 좀 오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정석이나 뭐 이런 데 책 보면 증명해서 쫙 나오잖아요. 깔끔하게. 처음부터 그렇게 써야 되는 것처럼 오해를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써보고 생각해보고 고치고 해서 나오는 거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제가 드는 생각들을 막 쓰고 그걸 통해서 나중에 정리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자꾸 틀리고 막 지우고 다시 쓰고 막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처음부터 제가 노트 필기 할 때 바로바로 하는 것보다는 좀 갖고 이렇게 좀 보고 나중에 맞다 싶으면 이제 그때 쓰는 게 낫겠죠. 그죠? 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이거 홀짝을 생각해 볼게요. 이거는 홀수의 짝수예요. 홀수가 되죠. 왜냐하면 홀수 차수인 버텍스가 몇 개 있다 그랬냐면 홀수가 있다고 했으니까 홀수를 홀수번 더하면 뭐가 돼요? 홀수가 되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짝수를 더하는 거니까 버텍스의 개수가 홀수든 짝수든 상관없이 무조건 짝수가 되죠. 그래서 이 결과가 뭐가 돼요? 홀수가 되니까. 근데 이거는 뭐였어요? EM은 짝수였죠. 이렇게 생각하면 이 디그리의 합이 짝수고 저렇게 생각하니까 디그리의 합이 홀수예요. 그래서 뭐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모순. 예, 발생을 하는 거죠. 네. 저는 뭐 지금 풀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썼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은 네, 이렇게 써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또 더 좋은 거는 문장으로 풀어서 쓰는 연습을 하면 좋아요. 그래서 문장으로 이렇게 제가 지금 말한 것들을 풀어서 연습을 해보세요. 네. 그거는 답안으로 제가 주든지 뭐 연습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훈련이 될 거예요. 제가 답안으로 여러분 줄 거니까. 네. 됐죠? 네. 이렇게 증명을 하면요. 여러분 이거 지워버리세요. 증명을. 자꾸 지우고 또 쓰고 지우고 쓰고 이렇게 하면 수학이 많이 드는데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좋은데 이거는 만약에 지웠다. 그럼 어떻게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일단 문제로부터 이건 홀짝에 관한 걸로 하면 증명할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처음에 귀류법은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귀류법을 한번 써볼 수 있겠네.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홀짝의 문제로 가서 그래 디그리의 합을 이렇게 쓰는 방법과 어떻게 하면 홀수가 될 수 있지 좀 해서 이렇게 그럼 이렇게 나누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라는 식으로 기억 그 아이디어만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쓸 수 있게 연습을 하고요. 네. 그 다음은 필기 다 했어요 아까 거? 네, 오케이. 방향성 그래프의 기본 용어예요. 이걸 공부할게요. 아까 뭐 이웃이다, 인접하다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그래프에서 정의만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방향성 그래프에 대해서 정의를 하려고 그래요. 방향성 그래프에서 UV 이렇게 괄호했죠. 그죠? 이렇게 생긴 거는 U로부터 V로의 방향성 모서리라고 써요. 네, 여기서 이거 중요한데 괄호를 어떤 괄호를 썼어요? 소괄호를 썼죠. 소괄호를 썼다는 건 수학에서는 어떤 의미냐면 그 안에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소괄호를 쓴 거예요. 만약에 아까 비방향성 그래프에서 UV라고 쓰면 어떤 괄호를 쓰겠어요? 중괄호를 쓰겠죠, 그죠? 아까 UV 하면 U 물결 V 이렇게 썼지만 집합으로 표현을 한다면 UV하고 중괄호를 쓰겠죠. 아까 비방향성일 때는 이게 순서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죠? 네, 그런 거고. 그다음에 방향성 모서리는 영어로 arc라고 하든지 아니면 directed edge라 그래요. 네. 그러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게 앞에 거고 이게 시작하는 거고 이게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 나온 게. 예, 그러면 U는 V에 인접한다 또는 V는 U로부터 인접된다라고 말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작과 끝이 있기 때문에 수동이냐 피동이냐 이게 능동이냐 수동이냐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U는 시작점, V는 끝점이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차수를 정의하려고 하는데 아까
방향이 없을 땐 차수가 하나였잖아요. 그냥 디그리. 이번에 방향이 생김으로써 두 가지의 차수가 생겨요. 그림으로 더 보면 좋은데 V가 있을 때 어떤 게 있어요? 화살표 나가는 화살표들의 개수라는 개념이 존재하고 또 뭐예요? 들어오는 화살표의 개수를 또 셀 수 있겠죠. 이 나가는 화살표의 개수가 바로 출력 차수라고 정의가 되고요. 영어로는 out degree라 그래요. 나가는 거니까 out degree고 이거는 플러스라고 써요. 플러스. 디그리 플러스 V. 이거는 V로부터 시작하는 모서리의 수. 이 그림에서 몇 개죠? 3개, 그죠? 나가는 게 3개잖아요. V로부터 나가는 게. 그 다음에 입력 차수는 뭐예요? V로 들어오는 거. 몇 개예요? 2개. 그러니까 디그리 마이너스 V는 2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다음 그래프에서 각 정점의 입력 차수와 출력 차수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뭐 몇 개 해볼까요? 2라는 점에서의 출력 차수는 몇이에요? 여기 하나 나가고 그죠? 여기도 하나 나가고 이것도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의 입력 차수는 몇 개예요? 하나 들어오고 2개 들어오고 얘도 들어오는 거니까 3개 그죠? 그러니까 요 루프는 입력에도 하나 출력에도 하나 이용이 되는 거죠. 그죠? 네, 뭐 그런 식으로 세면 돼요. 그럼 볼게요. D를 VA를 방향성 그래프라고 하자 그랬어요. 여기서 왜 D라고 썼냐? 항상 이렇게 뭐라고 쓰면은 그거는 뭔가 이유가 있어요. 보통 그래프는 아까 G라고 썼죠. 왜 G라고 썼겠어요? 그래프에서 G 앞자를 땄잖아요. 여기서는 방향성 그래프는 보통 D라고 많이 써요. 왜 D라고 쓰겠어요? 디렉티드에서 나오는 D예요. 그 다음에 V는 뭐예요? 버텍스. A는 뭐예요? 아까 방향 그래프를 방향 모서리를 뭐라 그런다 그랬죠? 영어로 arc라고 한다 그랬어요. arc. 그죠? 그래서 arc에서 A가 온 거예요. arc들의 집합. 버텍스들의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러분 어떤 수학을 하든지 간에 이런 기호들은 그런 식으로 외우면 좀 기억이 하기가 좋아요.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런 결과가 있대요. 모든 버텍스에서 입력 차수를 더하면 그게 모든 버텍스에서 출력 차수를 더하는 거랑 같대요. 그리고 그것은 모든 아크들의 크기와 같대요. 맞아요? 맞겠죠? 네, 이것도 쉽게 보죠. 그러니까 그림마다 보면 어때요? 아크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게 입력 차수의 하나로 카운트가 되죠. 그 다음에 출력 차수로도 하나로 카운트가 되니까 이 세 개의 값은 당연히 같은 값이 되겠죠. 그죠? 네. 이것도 아까 뭐 더블 카운팅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은. 성량갭인데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성량갭이가 있는 거죠. 이 두 개가 같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뭐예요? 성량갭인데 점이 있고 나가는 화살표가 있는 그런 게 몇 개냐 세면은 요게 두 개가 같은 게 되는 거고요. 그죠? 반대쪽 성량갭인데 화살표가 들어오는 방향의 성량갭을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디그리하고 아크의 크기가 같다라는 거고 그게 같으면은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으면 얘네 둘도 같은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예 어때요? 좀 그래프 할만해요? 네? 어렵나요? 그러니까 처음 보긴 하죠. 처음 보긴 하는데 이렇게 그래도 괜찮죠. 재밌죠. 그림만 보면 이해할 수 있고 그죠? 네. 그 다음 볼게요. 중요한 단순 그래프 우리 5분 남았네. 네. 많이 나오는 단순 그래프들이 있어요. 네, 한번 볼게요. 처음에 완전 그래프라는 건 뭐냐면요. KN이라고 많이 쓰는데요. 기호로는 완전 그래프는 모든 n개의 정점 사이에 모서리를 갖는 단순 그래프래요. 그러니까 점이 n개가 있고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 그래프예요. 그걸 무슨 그래프라고 한다? 완전 그래프. 영어로는 complete 그래프라고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점이 하나짜리 완전 그래프 뭐예요? 그냥 점 하나죠?
점 2개짜리 완전 그래프는 K2는 이렇게 생기고 K3는 세모가 되고 K4는 이렇게 되고요. 그죠? K5는 이렇게 되고 K6는 이렇게 돼요. 그죠? 네. 그러면 하나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KN에서 엣지의 개수 몇 개일까요? KN에서 엣지의 개수. N개의 버텍스가 있어요. 그럼 엣지는 어떻게 정할 수 있어요? 양 끝점을 선택하면 고를 수 있겠죠? 그죠? 양 끝점을 선택하면 고를 수 있어요. 순서 있게 선택해야 돼? 순서 없게 선택해야 돼요? 순서 없게, 그죠? 뭐, 얘 선택하고 얘 선택했다고 나중에 또 얘 선택했다고 얘 선택하고 얘를 선택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엣지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동일한 엣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순서 없이 두 개의 버텍스를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몇 가지예요? 방법이? 뭐 직접 계산을 한다면 이렇게 돼요. 처음에 첫 번째 버텍스를 선택하는 게 몇 가지 방법이에요. N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무거나 선택하는 방법이, 그죠? 맞아요? 네. 여러분 여기 중간 네. 너무 조용한 것 같아요. 네. 다시 맞아요? N개의 버텍스를 처음에 아무거나 정할게요. 그러면 N가지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버텍스는 뭐예요? 아까 정한 버텍스는 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N-1개. 그러니까 N 곱하기 N-1개죠. 근데 이렇게 하면 뭐예요? 처음에 이걸 정하고 얘를 정한 거랑 얘를 정하고 얘를 정한 게 다 세져 있잖아요. 근데 두 개가 사실 같은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나누기 2 하면 되죠. 그래서 N 곱하기 N-1 나누기 2고 그냥 그게 수학적인 기호로 있어요. 그게 뭐죠? N, C, E. 그죠? N, C, E. 맞죠? 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시간이 다 됐네요. 네, 다음 시간에 계속 할게요.